얘들아, 오늘 풍서 두 번째 용원 보겠습니다. 풍사가 총 9개인데, 지난주에 체언했으니까, 체언에 3개 있잖아.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럼 벌써 3분의 1을 해버린 거임. 얘들아, 여기 있는 표,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시험을 볼 때 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이번 달 내내 마찬가지지. 이걸 품사만 할 텐데. 자, 국어의 품사는, 나누는 기준 3개, 형태에 따라서 2개, 기능에 따라서 5개, 의미에 따라서 9개. 그런데 기준이 같으면 뭐도 같아? 끝 글자가 같아. 그쵸? 그걸 항상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변하면 가변어, 변화 가능. 변화가 불가능하면 불변어. 그리고 가변어는 기능에 따라서 뭐라고 하니? 용언. 활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지난주에 한 게 몸통 역할을 하는 체연. 오늘 시험 다 통과해야 돼. 방금 연휴에 오는 불상사가 생김. 그리고 꾸며주는 말 수식어원, 그리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독립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제 의미에 따라 분류했을 때, 용언에는 뭐가 있다? 오늘 여러분 다 영어에서 엄청 많이 들어봤을 동사와 형용사. 거의 그 개념하고 차이가 없어.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지난주에 빠지면 이제 뜻이 잘 안 통하는데 여러분은 신문요약 같은 데서 엄청 빼먹고 쓰는 거, 어? 선생님이 맨날 누가, 뭐를,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거의 체언이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근데 이제 수사를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으니까 수사 좀 신경 써서 보면 되고, 다음 주에는 수식어를 하겠죠. 왜냐면 체언을 하고 용언을 했으니까. 관용사라는 애가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여러분이 아는 그 부사 그대로야. 그래서 부사는 용어는 꿈이죠. 그리고 이제 4주차 되면 독립원하고 관계원 묶어가지고 감탄사 조사하면 끝나고 그럼 이제 모의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겠죠. 어? 네. 그래서 봐봐. 용언. 얘들아 용언의 용자는 사용, 활용할 때 용이잖아. 재활용할 때도 이걸 쓰잖아? 어? 뭐라고? 깜짝이야. 뭐라고 하나 했네. 그래서 용어는, 자, 움직임, 동사는 움직임을 담당하고,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가 나타내죠. 형용하다 라는 동사도 있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가장 일차적으로 뭘로 쓰이냐면 서술어로 제일 많이 쓰여. 그래서 우리말에서 항상 대부분 맨 마지막에 오죠. 우리말 서술어는 끝에 오니까. 자, 용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그래서 나 어때? 어때도 사실 그래서 용언이지. 어떻다. 멋지다. 뭐 띄고 했었네. 뭐 띄고 아무튼 하다 동사고 가다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줄임말들은 다 각각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용언. 그리고 용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형이라는 게 있죠. 왜냐? 모양을 엄청 바꾸기 때문에 기본형만 사전에 실어 놓죠. 자, 용언의 특징 봐봐. 첫 번째.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자,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가변어다. 동사, 형용사 말고 변하는 건 딱 하나 있죠? 조사 중에 이다가 있죠. 근데 걘 용언이라고 안 하죠. 걘 조사야. 아야.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언이 모양을 바꿀 때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며칠 뒤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동사가 있죠. 먹다. 명절 음식, 여러분, 떡 이런 거. 여러분은 성장기니까. 그래,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먹다가 기본형이잖아. 사전에 먹다만 실려있지. 선생님 활용을 해볼게. 근데 활용을 하면 너희는 영어 따위는 영어의 3단 변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어의 불규칙 따위는 그냥 감사하게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자, 먹다. 먹고, 먹니, 먹어서, 먹음으로, 먹으니까, 뭐 먹는다면,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이건 전부 연결어미라 그래. 아니, 일단 어간어미부터 할게.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안 변하고 고정되는 부분을 말뿌리, 간, 뒤에 변하는 부분, 말꼬리, 어미. 그래서 모든 동사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눠져. 참고로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어미는 먹다 밑에 있는 연결어미라고 하고, 문장을 끝마칠 때 종결할 때 쓰는 종결 어미들이 또 있죠. 먹습니다. 먹어요. 먹네요. 먹을래? 엄청 많아. 한국말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용어의 활용이야. 얘들아, 말하고 글은 구분할 수 있죠? 글이야내라 참. 네, 문자는 구분할 수 있죠? 가끔 똥멍청이들이 세종대왕님께서 한국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럼 걔는 세종대왕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벙어리였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말을 못했음? 어? 세종대왕이 만든 건 문자다, 얘들아.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문자는 얘들아, 한글은 니네 했잖아, 자음, 모음, 40개의 음은 세계에서 제일 쉬운 문자고, 제일 쉽고, 그 수출도 해. 우리 문자, 저기 문자 없는 민족한테 빌려주고 그래. 근데 우리 말은 진짜 어려워. 그래서 니네도 못해, 지금. 니네도 우리말 제대로 못해. 이거 활용 못해. 막 먹는구나 이러다는데 먹구나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자, 이게 어간 어미. 근데 얘들아, 사실은 어미는 거의 뜻이 진짜 뜻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먹다 해서 뜻이 있는 부분은 먹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걸 다른 동사로 고쳐볼게. 먹다가 아니라 너희 잘하는 거. 아이고, 읽다. 얘들아, 똑같지? 읽고 읽니? 아니, 읽은인데 이때는 여기 을을 쓸게. 읽으니 연결어미니까. 읽어서 읽음으로 읽으니까 읽는다면 이렇게 어미는 그냥 역시 얘도 문법적 기능만 하죠. 야, 그래서 우리 어미 빼고 말하는 거 있잖아. 요새 이거 그, 이거 뭐의 어간이야? 사실은 글키다인데 그럼 글키까지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극다에서 극만 갖다 쓰는 거지. 근데 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짝대기 그어줘야 돼, 이렇게. 지금 단어가 되려면 어미까지 붙어 있어야 완전한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 근데 너 긁혔냐? 긁혔니? 이걸 지금 줄여서 어간만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모르고 어간만 쓰는 아주 큰 실수하는 게 있는데 절대 어간만 쓸 수는 없어. 사실 이렇게 이런 유행어, 이거는 유행어지, 얘들아. 사실 이렇게만 쓰는 거는. 근데 이것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만 쓰면 안 되겠죠? 되다죠? 뒤에 다든 뭐든 어미가 꼭 있어야 되겠죠? 어? 봐봐, 이 되도 선생님이 여기다 이 읽다 자리에다 되 써볼게. 절대 되만 쓰고 문장을 끝낼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지금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임. 되다, 되고, 이때는 안 쓰고, 되니, 되어서인데 이 어를 또 빼먹는 사람 진짜 많죠? 뒤서? 그런 말 없어요. 되어서야. 되므로,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만 남죠? 된다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얘들아, 특히 돼 뒤에 어가 올 때는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죠. 봐봐. 되라는 이거 가려졌네. 봐봐. 되라는 어간 뒤에 어떤 어미가 올 수 있어?
어가 오죠? 어.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지? 이응은 받침만 쓰이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돼? 위풍당당하게 아니, 어가 여기 붙어요. 이게 되어야. 그래서 되어서잖아. 그럼 이렇게 써야 돼. 되어서니까. 어? 이거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알고 있지? 이거 틀리는 거. 그럼 되어요는?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되어요니까. 왜 어를 빼먹어? 이게 특히 되라는 말을 어간,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얘들아. 되만 쓰고 문장을 끝낼 순 없어. 어간만 쓰고 끝나버린 거니까. 되다든 뭐든 써야 된다. 어? 자, 그리고 동사형용사가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기했잖아. 문자에다가 뒤요 이거 나 스팸 걸어 놓을 거라고. 너희는 나한테 문자로 질문할 때 뒤요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 이제 왜냐면 그 선생님한테 대한 심각한 테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그렇게 보내면 선생님 딴소리하는 빨리 틀렸다고 다시 보내. 그거 고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의 수식 은이 아니라 부사의 수식 을 받을 수 있다. 야, 돼요 좀 진짜. 어? 돼요 좀 고쳐. 근데 주변에서 하도 틀리고 심지어 어른들도 틀리니까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학원 애들은 이거 틀리면 안 돼. 수치야. 너 그리고 이거 나와 애들 할 거야. 우리 또 문법에. 맞춤법에. 미리 고쳐. 지금 고쳐. 평소 안 틀리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용언의 활용 볼게요. 용언의 활용은 문장 속에서 용언이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어간어미가 나왔네. 어간어미. 자,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잘못 나왔어. 5단데 5만 쓰려면 짝대기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얘는 단어가 아니라서 자립성, 혼자 쓰지 못하니까 꼭 짝대기라서 어떤 단어의 일부다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거 안 그어서 틀리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주관식에서. 감점. 야, 그냥 오라고만 써있으면 이거 수사야, 숫자 5.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놀다에서 놀, 자다에서 자, 푸르다에서 푸르.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 얘들아 되게 쉬워. 기본형 있지? 사전에 실리는 기본형에서 다만 빼면 돼. 그 어미가 다거든? 그걸 빼면 어간이야. 그럼 선생님 말해볼게. 어간 말해봐. 기쁘다. 선생님 일부러 쉽게 기본형만 말하고 있어요. 기쁘다면 기쁘지. 슬프다. 슬프지. 착하다. 아니, 왜 저게 뭐 착하다. 자기야. 다만 빼라고 했잖아. 착하다. 그래서 활용해봐. 착하면, 착하니. 야, 세 개만 활용해봐도 사실 어감은 찾는다. 또, 아름답다. 아름답까지죠? 근데 니네 아름이라 그러나? 아름답. 선생님 진짜 친절하게 기본형을 줬는데 왜 달을 빼지를 못해? 알겠지? 이게 어간이야. 그러니까 기본형을 잘 찾아야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지? 사전을 찾을 수 있다. 어간을 찾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미는 뭐다? 얘들아, 어미는 말꼬리고 형태가 어간에 붙어서 이걸 띄어쓰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어간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고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만 더해준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기본형 다시 한번. 자, 기본형인데 왜 영어에서는 원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막 헷갈리죠? 근데 국어는 기본형이고 얘들아 일반 명사 아니라 보통 명사고 좀 용어들의 차이가 있다 했어. 자, 용언의 기본형은 아까랑 반대로 말하면 어간에 달을 붙이면 된다. 근데 너네가 아직 어간만 바로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내공이 좀 있어야 되니까 기본형에서 달을 빼서 어간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사전에 실려 있다. 그래서 먹고 뭐 먹어서 먹었다 뭐 엄청난 활용의 형태가 있는데 사전에는 먹다만 실려 있다. 근데 니네 맨날 기분형 말하려고 하면 과거로 말한다? 얘들아, 먹었다가 아니라 과거 그 시제 나타내는 것도 빼야 돼. 먹었다가 아니라 먹다야.
자, 그럼 용언의 종류 다시 한번 좀 이미 알고 있지만, 자, 동사의 동은 움직이다 동자잖아. 그래서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읽다, 먹다, 달리다, 자다, 날다, 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이제 상태와 성질인데, 크다, 이건 작다의 반대 크다 있잖아. 아름답다, 높다, 예쁘다, 빠르다, 뭐 많다. 근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올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것도 동사와 형용사의 뜻을 생각해보면 쉬워. 동사는 움직임이지.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명령하거나 청유, 같이 하자고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봐봐, 위에 있는 거 얘 들어볼게. 얘들아, 읽다. 우리 책 읽자, 읽어라. 먹다도. 드세요, 먹으세요. 달리다도. 달려라, 달리자. 근데 날다는 이제 사람이 원래 못하는 거니까 얘들아. 날다를 어떻게 할 순 없지. 야, 날아라. 못함. 근데 형용사는 그게 안 된다? 왜냐면 얘들아,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지 이 중에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것들이 있어. 뭐 성격이야 노력하면 뭐 어떻게 뭐 나쁜 걸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쳐. 그게 아니라 우리 유전자에서부터 정해져서 태어난 거 있잖아. 피부색이든 키든 어? 무슨 뭐 머리카락 색깔이든 눈동자 색깔이든 이거 동서양이 다르잖아. 그걸 바꿀 수 있음? 그래서 이건 명령 청유를 못해. 불가능해. 얘들아. 그러니까 니는 이런 활용을 본 적도 없을 거야. 봐봐. 내 피부가 까매. 근데 갑자기 야, 너 내일부터 좀 하얘라. 어? 명령문. 좀 내일부터 하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노라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월요일은 빨가세요. 주황은 어떻게 명령을 할 수도 없네. 형용사가 없어서. 주황은 명사죠. 주황 형용사가 없어. 노랑은 노랗다 있으니까 노라세요. 불가능. 그치? 그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상태다 보니까 자꾸 외모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봐봐. 내가 보기에 오늘은 좀 심각하게 못생겼으니까 내일은 좀 잘생기세요. 응? 야, 우리 같이 사진 찍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 우리 좀 예쁘자. 이 돼? 근데 만 되면 되게 재밌겠죠? 저기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 따위 없을 거고, 인종 차별 같은 거 없을 거고, 그치? 우리 교실도 막 알록달록 하겠죠. 오늘은 노란 애가 내일은 빨개지고 막 이렇겠죠. 크레파스 같겠다. 그게 안 돼. 그래서 명령 청유가 불가능하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게 그거야. 건강하다, 상태죠? 그걸 명령으로 말해. 당장 내일부터 설 적이니까 엄청 많이 듣거나 니네가 하게 될걸? 건강하세요. 명령이지. 안 되죠? 마음대로 되냐? 건강해라. 여러분이 이제 세배하면 어른들께서도 덕담이라고 해주실 텐데 당장 고쳐드려. 알겠지? 그래, 너희도 올해 건강해라. 그럼, 아, 잠깐 지금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으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고치냐면 절대 한 단어 안에서 못 고치고 두 단어로 말해야 돼. 건강하게, 지내세요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 고쳐드려. 그럼 세뱃돈 더 받을 수도 있잖아? 뺏길 수도 있나? 그리고 그래 나 봐봐 니네 잘 생각해봐 건강하다를 그럼 진짜 안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못 건강한 사람들이잖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건강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거지 안 그래? 자 또 하나 있어 동사만 되는 거 현재형 현재 진행 아니야? 우리말은 현재 진행 이런 거 잘 없어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 잘 안 해 뭐뭐 하고 있다 이건 좀 있어도 현재형도 동사만 가능해. 그러니까 다시 동사에만 쓸 수 있는 건 세 개야. 명령형, 아니 현재형, 그다음에 청유형, 명령형. 그래서 봐봐. 먹다, 먹는다. 뛰다, 뛴다. 가능하다? 근데 형용사는 얘들아, 그냥 우리는 현재를 나타낼 때 바로 기본형 갖다가 써. 봐봐. 밖에 날씨가 추워. 그럼 그냥 춥다. 춥는다. 이렇게 말 안 해. 근데 오늘은 또 따뜻하지? 그럼 그냥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면 현재야. 따뜻한다. 이런 말 없어. 그 지금 너희는 한국말 십몇 년 쓰면서 처음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활용하는 걸. 없어요. 예쁘다도 예쁜다? 예쁘는다?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청유형도 명령형도 전부 동사만. 그러니까 동사의 활용폭이 형용사보다 훨씬 넓은데 이건 의미의 특성 때문이죠. 상태나 성질은 정말 야, 그래서 우리 말의 형용사 중에 못생겼다 있잖아. 못생기다. 왜 거기 못이 붙었겠어? 왜 캔낫이 붙었겠어? 안 생기다가 아니라 왜 못생기다겠냐고.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이쪽에 눈, 코, 입을 골라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 어쩌다 보니까 못생기게 된 거잖아? 그래서 못을 쓴 거죠. 못난이. 못생기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 다음, 그럼 얘들아, 날개 문제 9개. X 치면서 보세요. 됐지요? 봅시다. 얘들아, 주체를 서술. 답은 부를게. 다 있으니까 오른쪽에. 그 다음에 활용. 3번은 어간, 어미. 4번은 어간, 5번은 어미. 동사는 움직임. 7번은 상태, 성질. 자, 8번 이제 동사, 형용사 나누는 거잖아? 1번에 동사만 찾으면 뭐 명령이든 청유든 현재든 셋 중에 하나 해봐. 달린다. 오, 현재 돼. 읽어라. 명령 돼. 합격하자. 청유형 돼. 요 세 개만 동사죠. 가냘프다 무슨 뜻인지 알지, 얘들아? 그 뜻을 몰라가지고. 막 부러질 것 같다고. 여리여리하다고. 그다음 9번은 제세한이래. 오타 났죠. 명령형이 많아, 얘들아. 밥을 뭐 먹어라. 근데 존대로 하면 이제 먹으세요. 이거는 먹이는 것도 아니고 드세요. 잡수세요. 드십시오. 다 명령이야. 그다음에 청유형은 먹자, 먹읍시다, 먹세 많죠. 다음 그래서 확인 문제 지적. 자 역시 틀린 부분 붙이면서 풀어야 돼요.
나 못한 사람. 그러면 2분 있다가 맞추어 보겠어요.
됐지, 보자. 자, 단어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얘들아, 얘네는 다 기본형이 있네. 변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2번이고, 얘들아, 의미에 따라서 나누면 품사지 9개야. 이건 9개고, 3번 아니고, 역할에 따르면 언자로 끝나는 거 5개죠. 그치? 그 다음,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얘들아, 체어는 안 변화하죠. 2번. 그 다음에 3번은 떠나다만 동사죠. 나머지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4번, 형태네. 그치? 기억은 안 변하고 니은은 변하네. 그 다음에 니은, 먹었다. 알맞은 것은 이름을 나타낸다. 아니지, 2번이죠. 이름은 명사, 사용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다, 틀렸고, 목적 아니라 서술어 역할을 하죠. 이거 다 고쳐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언, 착하다, 성실하다, 오다, 춥다, 분다, 불다, 찍다, 넘어가다, 오다, 떠오르다. 답은 3번. 다음, 용언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은 관형사는 아니죠.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죠. 수식어이죠. 그다음 8번, 주다는 동사고 아름답다는 형용사거든. 공통점으로 문법적 관계는 조사죠, 여러분? 아직 안 했지만 문법적 하면 조사고. 9번, 얘들아, 서술어로 쓰이지만 성질 상태라고 했으니까 형용사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형용사가 아닌 거, 동사는 내리다, 내리자, 내려라, 내린다. 전부 동사라서 가능하죠. 다음, 10번. 날다는 동사고, 짧다는 형용사고, 없다는 동사고, 알맞은 것은 어디 갔어? 서술어로 쓰인다. 얘들아, 1번은 왜 틀려?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 역할. 움직임만 나타내. 이건 동사만.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 문법적 관계는 조사고, 그지? 그 다음에 11번. 1번입니다. 아니, 되는데, 이 중에 동사만 묶여 있는 걸 찾는 거야. 보기 5개 중에. 그러다 보니까 1번이야. 깨트리다도 동사야. 깨트린다, 현재 되네. 깨트리자, 청유 되네. 깨트려라, 명령 돼. 그 다음에 12번은 나왔지? 건강하시기 바라요.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야, 건강하게 사실은 좀 이상하다. 잘 먹고 잘 살라는 느낌이 좀 있죠? 욕 같죠? 그러니까. 13번. 자, 3개가 아니라 9개고요. 체언은 안 변하고요. 체언 용언이 지금 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비읍. 이거는 바뀌었다고 표시하면 돼. 나머진 맞아요. 그 다음에 14번은 하얗다, 내리다, 미끄럽다니까 3개네. 뭐 기본형으로 써도 되고 그대로 써도 돼. 하얀 내려서 미끄럽습니다. 돼. 그 다음 15번. 얘들아, 푸르다는 형용사고 떠나다는 동사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과거형 둘 다 돼. 그 다음에 5번. 아니, 저기 뭐야. 둘 다 스스로로 써요. 그럼 얘들아, 3번 문제. 푸르다의 과거형은 뭐야? 푸르렀다죠? 근데 우리 답지가 잘못돼서 푸르었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야. 불규칙 활용이라 푸르렀다야. 이거 활용 못하는 사람은 역시 아직 모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푸르랑 다 사이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들어가야 되는데 럿이 돼. 푸르렀다. 없죠? 아니네, 발표하기. 자, 어간 어미죠? 1번 답은 어간의 어미. 그 다음에는 기억, 니은, 미음이죠. 3번 형용사만 찾으면. 그리고 걷다는 동사고 따뜻하다는 형용사야. 알맞지 않은 건 모두 명령형이 가능한 게 아니라 걷다만. 야, 손이 따뜻하다. 이거 명령이 되면 수족 냉증인 사람이 없을 거라니까. 어?
그다음에 기본형의 틀린 거, 이거는 질문하다니까 디귿 받침 써야죠. 묻다. 깨물다가 아니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문학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소설을 본문을 안 배우고 이론만 해가지고 짧아. 금방 할 거야. 자, 하고 이제 시험 보고, 뭐야, 시 암송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저기 소설, 뭐, 저기 시작하나 할 건데, 오늘까지는 이론이야. 자, 지난주에 소설의 3요소가, 아니,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인물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배경 이어서 할게요. 자, 인물은 캐릭터. 지난주에 한 학에서 성삼이, 덕재 등등. 그지? 등장인물. 사건은 이야기. 어른이 돼서 서로 다른 편에서 만났다. 배경. 시간, 공간. 1950년 가을. 저기, 38선 북쪽 마을. 이렇게 나타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은 뭐냐? 갈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럼 이 갈등이 뭐냐? 갈등의 역할이 뭐냐? 사건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읽다가 얘들아, 만화책이든 뭐든 웹툰이든 뭐든 드라마든 뭐든 보다가 재미없으면 때려치잖아. 중단하잖아. 갈등이 더 이상 우리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 갈등에 대응하는 걸 보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 이건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갈등하다가 뭘 선택하냐가 그 사람 정의롭다. 비겁하다. 치사하다. 어? 뭐 적극적이다. 아니면 소심하다. 뭐 이게 전부 갈등의 뭐 희생적이다. 이런 성격을 보여주죠. 이야기엔 긴장감을 주고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항상 제일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딱 끊기고 중간 광고 나오죠. 아니면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되죠. 아니면 지금부터 유료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나오죠. 그리고 이 해결 과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다. 지난주에 학을 보려니까 얘들아 그 성삼이가 갈등하다가 덕제를 풀어주잖아. 주제가 뭐야? 전쟁도 휴머니즘을 이길 수 없다. 어? 남북한의 사성 대립도 민족의 인간애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자,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은 딱 두 개인데 내적하고 외적이야. 안과 밖이야. 얘들아, 내적 갈등은 마음속. 우리도 맨날 하는 거. 내적 갈등. 야, 니네 오늘 아침에 5분만 더 잘까 말까 고민했잖아. 내적 갈등이야. 어?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고민한 것도 내적 갈등. 우산을 가지고 나갈까 말까도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야, 갈등. 점심을 뭘 먹을까도 내적 갈등. 근데 외적 갈등은 뭐냐? 네 개가 있어. 첫 번째,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인물의 대립인데, 가장 흔한 게 인물과 인물, 그 다음, 인물과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문 거,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이렇게 네 개가 있다? 네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야, 인물과 인물, 여러분, 언니, 누나, 오빠, 누나, 형, 언니, 누나, 오빠, 누나 두 번 말했네.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랑 갈등하지.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갈등하죠. 근데 꼭 싸워야만 갈등이 아니고 문학에서는 그냥 의견이 안 맞으면 다 넓게 갈등으로 봐요. 그래서 뭐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동생이 피자 시키자고 한다. 갈등이야. 외적 갈등. 자,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한다. 두 번째, 인물과 사회는 엄청 중요해, 얘들아.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근데 그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여줘.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문학 작품은 그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역사를 못하면 니네 문학도 못해. 최소한,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제강점기랑 그 이후에 6.25야. 니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서연비람 책들도 배경이 그 둘인 경우가 제일 많아.
알고 있죠? 얘들아, 일제강점기 36년 겪은 다음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부터 이제 우리 힘으로 못했고, 어? 왜 못했어? 일본이 망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망해서 저절로 우리나라를 손 뗀 거잖아. 그래서 아무도 졸지에 독립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웠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잖아. 그래서 해방이 된 지 몇 년 만에 6.25가 터져? 이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 5년 사이에 엄청난 혼란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38선을 그어놓은 거잖아. 왜? 남쪽은 남쪽대로 미국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북쪽은 소련처럼 공산주의 국가, 그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 등 돌리고 있다가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38선 뒤에 나중에 그어진 게 휴전선이야. 두 개는 달라요. 그래서 전쟁을 몇 년 했는데. 이것도 다 초등학교 내려가가지고 다시 반품해야 된다고 막 말을 못해. 전쟁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 사실 쉬는 중이라. 전쟁 몇 년 하고 쉬고 있어? 아, 왜 역사를 마음대로 바꿔? 뭔 인연이야? 왜 줄여? 또 늘려? 참네. 로또 하고 있네, 진짜. 3년, 얘들아 3년인데 끝이 안 나가지고, 지금 양쪽 아직도 대치하고 있잖아. 그거야. 거기까지 알고,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그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남한만의 이제 단독 정부가 생기고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인데 어떻게 돼?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돼? 하와이로 막 왜 도망가?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치? 부정선, 첫 번째 대통령부터 부정선거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도망가게 된 게 우리가 이게 들고 일어나서잖아. 그 사건이 뭐야? 뭐라고? 그 사건이 뭐냐고. 몇 월 달에 일어났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잖아. 뭘 기억이 안 나? 처음부터 몰랐던 거 아님? 6월? 야, 그래서 막 문학 책에 막 그때 몇 달 뭐를 언급하면서 모르네. 4.19 어? 4.19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시를 하는데 4월에 정신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거 4.19야. 그래서 어쨌든 봐봐. 4.19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진정한 자유를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어떤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기 집권하죠. 어.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때는 뭐 언론의 자유고 민주주의고 뭐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목숨 지키느라고 바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얘들아 자유를 얻고 싶은데 잘못하면 다 잡혀가서 죽으니까 문학으로 엄청 돌려 말한 게 많아. 왜냐? 돌려 말하면 모를까 봐. 일제강점기도 그래 얘들아. 일본 사람의 검열을 피해가지고 독립을 노래한 우리 그거 다 배우잖아. 배우게 돼.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70년대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암살당하잖아. 여러분 고등학교 갈수록 이제 지금이랑 가까워지게 돼. 근데 최소한 그 뒤에 IMF 때까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까지는 얘네가 흐름을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때까지 문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했지만 이 정도의 흐름은 내가 선생님 마음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다 사실 팩트 아니야? 옛날에 특목 입시할 때도 사회 선생님, 역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 이렇게 국어에서 나오는 그 문학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 정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오류가 없냐? 맞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못하면 문학도 못하게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우리가 하는 거는 절대 역사랑 별로 상관없는 팬픽 이런 거 안 나와요. 연애소설 이런 거 안 나와. 안타깝지만.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애들이 다 배우는 게 홍길동전이야. 이거 선생님 작년에 1학년은 세화만 했잖아. 세화 나와. 세화 시험범에 들어갈 거고 다른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에서 중일들이 전통적으로 진짜 다 배우는 이유가 일단 홍길동전의 의미가 최초의 무슨 소설? 최초의 이 무식한 것들 봐라 진짜. 야 어느 과목이든 최초의 뭐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최초의 무슨 소설? 한편. 단편 소설이야. 어? 야 아니 홍길동이 누군지 알긴 아는 거야? 네. 한글 소설이죠. 최초의 한글 아니 허균하고 허준 구분 못하는 거 아니야?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 이 홍길동은 뭐 여러분 이게 줄거리 아는 사람이 홍길동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남자 이름의 대명사잖아. 어디 가서 무슨 서류 작성하는 샘플 보면 이름 다 홍길동으로 돼 있어. 니네 둘리 아빠 고길동도 홍길동에서 따왔다는 썰이 있어. 진짜로. 근데 이 홍길동은 능력이 엄청 뛰어난 애거든. 그야말로 엄친아야. 얘 심지어 도술도 부려. 얘 아바타도 만들어. 니네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 아바타 만들어서 각자 학원에 보내놓고 나는 집에서 폰질이나 하고 있고 싶다, 그거. 근데, 신분이,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회만 있었던 제도잖아. 그래서 조선을 들었다 놨다 얘가 지금 태어났으면 얘는 뭐 그냥 국위선양하고도 남았을 건데, 얘가 첩의 아들이야. 아빠만 양반이고 엄마가 집안의 노비야. 근데 조선시대에 무슨 룰이 있었냐면, 엄마의 신분을 따라, 아들들은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었어. 왜냐면 양반이 얘들아 첫 번째 부인은 무조건 양반 부인을 얻잖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처불 능력이 되면 거느릴 수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다 양반으로 만들면 양반이 너무 많아지잖아. 뭐 아무튼 그래서 홍길동은 아빠를 아빠라고 못해. 호칭을 못해. 호부. 아버지를 호칭을 못하고 자기는 노비 신분이니까 대감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얘한테는 또 배다른 형이 있어. 이 형은 엄마도 양반이야. 그래서 아빠는 똑같지만 엄마의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이라고 못해. 도련님. 그래서 빡쳐가지고 조선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결국 이겨요. 나라에서 항복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제일 이 이름 호칭 때문에만 빡친 것도 아니고 얘들아. 홍길동은 과거 시험을 볼 수만 있었으면 얘는 진짜 전국 1등 하는데 자격이 안 돼. 왜? 양반이 아니니까. 군인까지밖에 못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문과를 제일 쳐줬단 말이야. 어? 문과 밑에 이제 무과, 군인 되는 거 있고, 이제 그 밑에 지금의 이과가 있어. 이과는 양반 계급도 아니야. 중인 계급이야. 과학자, 의료인, 의사, 전부 중인 계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못 해가지고, 활빈당이라는 단체를 꾸려가지고 조선의 그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대활약을 하면서 나중에 임금도 항복하고 그래 너한테 병조판서 자리를 주마. 지금의 국방부 장관?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길동과 조선 사회의 갈등 꼭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도 할 거고 아무튼 세화는 2학기에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나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드물어. 그러니까 드물다는 게 우리가 배울 기회가 좀 드물어. 특히 인물과 자연이 별로 없어. 근데 영화 같은 데 겁나 많아, 얘들아. 인물과 좀비 바이러스, 인물과 화산 폭발, 아니면 인물과 그러니까 쓰나미 이런 거 있지. 재난 영화 같은 게 전부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야.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서연비람 시리즈도 없고 교과서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딱 하나 배울 거야. 바로 이 역마라는 소설인데, 우리 서현비람 시리즈에 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었을 텐데, 언젠가 순서는 올 거야. 근데 역마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니네 뭐, 저기 뭐, 사주팔자 같은 거, 아직은 모르겠지만, 왜 사람이 타고난 사주라는 게 있대잖아. 태어난 년, 월, 일, 그리고 시간까지 해서 보는 사주에 역마살이라는 게 낀 사람들이 있대. 그럼 타고난 거지, 운명이지. 근데 역마살이 끼면 정착 생활을 못 한대. 정착 생활을 한 운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여행, 막 떠돌아다니는 뭐 여행 작가라든가, 뭐 아니면 그렇게, 어? 방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지. 근데 여기 나온 이 남자 주인공도 결국 사랑과 떠돌이 삶 사이에서 떠돌이 삶을 택해. 그리고 옛날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엿장수가 되는 길을 택하는, 그러니까 운명에 굴복하는 그런 소설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좋게 나오면 100점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넘겨서 얘들아 배경. 배경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시간과 장소. 우리가 지금 소설 주인공이면 지금 시간 2월. 넓게 봐서 2월. 겨울. 그리고 장소 뭐 서울, 대한민국, 반포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세 개 정도 있는데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오겠어? 사회적 배경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자연적 배경은 시간 공간이야. 근데 사회적 배경은 그 사회와 역사적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소설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홍길동전, 조선사회에 그렇게 첩의 아들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걸 모르면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징징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일제강점기나 6.25 같은 역사적인 배경뿐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이게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좌우하기도 하죠. 어, 당장 봐봐, 얘들아. 성삼이랑 덕재가 전쟁 상황에서 따로 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와, 친구 오랜만이다. 어릴 때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처음부터 사이좋게 반가워했겠지. 심리적 배경은 이제 나중에 학년 높아져야 할 건데 심리적 상황이나 독특한 내면 세계가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다음, 이제 시점만 하면 돼. 얘들아, 시점이라는 건, 아니다. 그저 문제 풀어봐, 얘들아. 날개 문제 5개 먼저 해보세요. 됐지요? 봅시다. 이거 뭐 1번 다 오른쪽 2번에 있다, 그치? 사건을 전개한다. 인물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긴장감을 조성한다. 주제를 드러낸다. 2번은 이것도 나중에 옛날에 중일들이 다 하던 거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내적 갈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마을에서 묵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의사 후보인 거 알고 제발 좀 우리 좀 고쳐달라고. 왜냐면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과거 시험이 며칠 안 남은 거야. 근데 옛날에 다 말 타고 걸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잖아? 허준이 이 사람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하는 내적 갈등을 해요. 3번 인물의 마음속 그 다음은 외적 4번은 문기랑 수만이가 갈등하는 거니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죠. 이것도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은 그 순서대로죠. 자연적, 사회적, 심리적이죠. 자, 이제 시점 남았습니다. 시점을 볼게요. 시점은 말 그대로 보는, 얘들아, 보는 시각, 관점이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서술자. 자, 시에는 화자라는 게 있었어. 시에는 화자인데, 화는 대화할 때 화잖아. 말하는 이였어. 그리고 무조건 시에 나오는 나였잖아. 시에는 무조건 나가 있잖아. 오늘 저녁에라는 시 외우죠? 얘들아, 거기 나오는 화자는 누구냐면 별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별하고 기싸움하는 사람이야. 별하고 눈싸움. 근데,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몰라. 뭐 남잔지 여잔지 애인지 어른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시에는 무조건 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소설에선 서술자라고 불러.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이 시점이야. 그 서술자가 누구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주냐를 시점이라고 하는데 총 4개가 있어. 밑에 보세요. 시점을 찾는 가장 첫 번째는 얘들아, 나가 있는지 찾는 거야. 나. 그게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는가와 같은 말이야. 나가 있는가. 나라는 단어를 찾으면 돼. 얘들아, 나라는 거는 등장인물이지, 등장인물. 그래서 소설 안에 있는가가 그 얘기야. 소설 안에 등장인물 나가 있는가? 얘들아, 오늘 도큐를 볼 옥상에 민들레꽃에 있어, 없어? 봤어? 있지? 그럼 1인칭 소설이야. 왜냐면 여러분 인칭 알잖아. 나가 1인칭이잖아.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나가 자기 얘기를 하는지 남의 얘기를 하는지 봐야 돼. 자기 얘기를 하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근데 자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 하잖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늘 옥상의 민들레꽃은 이 두 시점이 사실 다 섞여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봐. 걔가 이제 뭔 얘기를 해? 자기가 가족들한테 마상 입고, 어, 마상 입고 세상을 떠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 과정에서 자기 속마음 다 얘기해주잖아.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어디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냐? 소설의 앞부분, 회의 따라가가지고, 어른들이 발언하고, 근데 그 어른들의 모습이 다 어때? 돈돈돈 하고 있죠? 그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인칭 시점 2개야. 나가 없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나가 없어. 바로 지난주엔 학이야. 얘들아, 다 성삼이 덕재, 다 이름으로 나왔잖아. 그건 3인칭 시점이야. 3인칭은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3인칭이지, 작가를 말하는 거야. 3인칭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말해준다는 건데, 그럼 그 작가가 속마음까지 알려준다. 전지적 작가 시점. 앞에 3인칭은 너무 길어서 빠진 거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전지란 전부 알고 있다. 전지전능의 줄임말이죠. 근데 보통 얘들아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신에 쓰잖아. 전부 알고 있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전능인데 아 소설 속에서는 작가가 왕이지. 작가가 누구 죽이고 누구 살릴지 뭐 얘 어떻게 만들지 얘 운명을 어떻게 정할지도 다 작가의 권한인데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이거 패러디한 뭐 프로그램 제목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 있는 거죠? 이상한 참견이라는 말의 뜻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죠. 참견은 안 좋은 거야, 얘들아. 참견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껴드는 거다. 어? 그러니까 이상한 글 올리지 마세요. 저 1번 살까요? 2번 살까요? 참견해 주세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은 웬 참견을 해달래? 그러고 씹고 지나갑니다. 골라주세요나 조언해주세요라고 해야지. 참견해주세요. 아, 진짜. 이거 프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전 참 시간을 얘들아, 전작시다. 국어에서는.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드문 시점. 중학교 때 하나 할까 말까 한 게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어쨌든 1인칭도 3인칭도 관찰자는 뭐냐면, 속마음을 못 알려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신도안인데 상대방의 속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말과 행동만 써주는 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럼 작가는 왜 우리한테 관찰자 시점으로만 써주냐? 여러분이 상상해서 읽으세요. 상상하는 재미를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드물어. 자, 그래서 4개 했어. 첫 번째,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말은 나라는 인물이 있냐, 없냐. 있으면 1인칭, 없으면 3인칭. 그 다음, 서술자가 누구 얘기하냐? 자기 얘기하면 1인칭, 나가 자기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남이 얘기하면 1인칭 관찰자.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3인칭이라면 어디까지? 속마음까지 얘기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 말과 행동만 얘기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면 넘겨서 한 번만 더 볼게요. 표로 만들어 놓은, 근데 밑에 예로 작품이 나와 있는 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시점을 좀 파악하는데 무리는 있어. 자,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해 주잖아. 우리한테 친근감, 믿음, 약간 뭐, 고백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일기를 읽는 듯한.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관찰자라서
속마음까지는 주인공의 속마음을 몰라. 그래서 긴장감과 재미를 줘. 얘들아, 니네 셜록 홈즈 시리즈 읽어봤어? 셜록 홈즈가 누군지 알아? 누구야? 탐정이지. 근데 그 소설은 홈즈의 친구 입장에서 쓰여 있지. 누구게? 맞습 왓슨이라는 의사이자 조수가 홈즈의 그래서 홈즈가 왜 저러는지 처음에 몰라, 추리할 때. 되게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 행동만 해, 말하고. 근데 나중에 홈즈의 말을 다 받아 적어서 내가 그때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고 저렇게 한 거고. 그래서 다들 왓슨하고 똑같이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왓슨하고 똑같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거든. 그게 대표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시리즈들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근데 역시 예문이 좀 짧아가지고. 하지만 북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이다. 대신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게 이 말이야. 상상력이 제한된다.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봐봐. 밑에 만도라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려주죠. 순환이대 우리 아직 안 읽었지? 곧 나와요. 읽었죠. 읽었어? 야,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왜 아빠는 팔이 없고 아들은 다리가 없어? 왜 순환을 2대에 걸쳐서 겪은 거야? 아빠는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일제강점기와 해방과 6.25 사이에 텀이 5년밖에 안 돼. 아빠는 일제강점기 사람이고 아들은 6.25에 끌려간 거야. 이건 진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않았으면 이 집안에 장애인이 2명이나 나오는 일은 없었을 거죠. 알고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날개 문제. 6, 7. 됐지요? 얘들아, 6번 고쳐보자. 뭐야, 시점이 인물은 아니고요. 관점이고요. 2인칭 시점은 없어요. 왜 없냐면, 너가 얘기해주는 소설이 어딨어? 그럼 너 이전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주인공이 왜 자기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는데, 그리고 5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주인공 속마음이 잘 드러나면,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자, 7번은 봐봐. 여기 나가 나오는데, 그럼 1인칭이야. 근데 전부 어머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기억, 아니, 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이것도 우리 할 거예요. 나중에 읽을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과 어머니. 이 나는 읽었 또 읽었냐? 오키. 6살인가 7살. 6살. 그래서 사랑하는 손님과 어머니가 썸 타는 걸 얘는 모르죠. 관찰자가 너무 어려. 어? 왜? 근데 그 썰 타는 사람은 아빠의 친구. 친구죠. 그래서 사실은 오키가 모르는 두 사람의 오래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징그럽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1인칭인데 자기 얘기하고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확인 문제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봐봐, 또 3학년 수업에서 판사 얘기하고 계시지.
잘못한 사람. 보자. 1번. 밤 벌판? 여기서 이미 게임 끝인데? 시간이, 공간이 다 나왔는데? 배경. 갈등의 역할이 아닌 거.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배경이겠죠? 그다음 3번은 인물과 사회죠. 일제강점기의 지식인. 그다음 4번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대.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인간과 운명의 갈등 4번. 배경의 역할이 아닌 것은 배경이 성격을 창조하진 않죠? 그 다음에 나 안 나오지. 그럼 3인칭이고 여기 작은 따옴표가 속마음 부분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 이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도 우리가 이번 달에 마지막에 할 건데 자 갈등이 적절하지 않은 건 여기 이제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저기 주변에 구경꾼들이 막 부추기잖아. 8번은 수나미와 신사, 그 다음에 돈 안 주려는 주인과 가게 주인과 수나미. 그리고 9번, 5번이죠. 다음. 자, 반은 고민, 내적 갈등이죠.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닌 거 1번. 얘들아,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은 대부분 다 소설은 간접적이야. 그래서 소설이 그렇게 긴 거야. 어? 얘들아, 주제 그냥 오늘 옥상에 민들레 꽃도 그래. 근데 주제 직접 말하면 그냥 뭐야?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거면 되는데 엄청 길게 돌려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은 시점과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다 간접적이고요. 그다음에 12번은 5번. 직접적으로 안 드러내요. 돌려 말합니다, 문학은. 그다음 얘들아 말해봐. 1번. 시대를 알려주는 단어 두 개는 뭐야? 아니 그 시대랑 뭔 상관이야. 겨울철이 시간이 아니라 시대, 시대. 그럼 지금 우리도 지금 겨울인데 이 시대야? 사가 쓰는 거야. 뭐야? 뭐냐고. 이걸 못 찾아? 응? 뭐라고? 풍문? 소문인데? 소문인데, 풍문은? 저게 무슨 장기하가 뭐 노래 중에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기가 모르면 시대를 알려주는 말이냐? 아, 지금도 있잖아, 군대에. 피란. 니는 가봤어? 피란 가봤냐고. 피서는 가봤겠지. 중공군. 얘들아, 중공이 어디냐? 봐봐, 모르니까 못 찾지. 중공이 중국의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많이 내려놨잖아? 옛날에 중공이었어. 중공군은 그러니까 얘들아, 중공군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때니까 뭐 말하는 거야? 배경이 언제야? 6.25죠. 야, 중공하고 소련이 지금 각각 중국하고 러시아잖아. 그 둘이 이제 북한을 지원했고, 우리는 미국 외에 뭐 저기 연합군들이 도와줬죠. 근데 중공군 나오자마자 이건 6.25인 거야. 그래서 피란을 간 거죠. 피해서. 이 두 개. 그 다음에 2번은 얘들아, 영신. 근데 콧마루가 시큰해졌다는 건 지금 야, 니네 저기 뭐야 이걸 코가 찡해지는 거를 겉모습만 보고 알 수는 없죠? 따라서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나 안 나오고, 그지? 근데 이건 속마음까지 나왔는데 나가 나왔네, 여기. 요거네. 마지막 3번. 보기 1은 원작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보기 2는 그걸 쓰나미를 주인공으로 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었으니까 1번. 그치?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